흔히 우리 스스로를 단일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어쩌면 이건 일종의 신화일지도 모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몸속 유전자에 새겨진 진짜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장대하고 복잡한 서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전자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 과정요, 마치 오래된 미제의 사건을 푸는 유전자 탐정 이야기 같을 거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는요, 마치 아주 정교하게 만든 모자이크 작품 같아요. 서로 다른 시대에 또 다른 경로로 한반도에 들어온 세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만나서 빚어낸 그런 작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모자이크 조각들을 하나씩 한번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우리 유전자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그 시작을 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8200년 전입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 지구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쳐요. 살인적인 추위였죠. 이걸 피해서 아무르강 유역에 살던 북방의 수렵 채집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바로 한반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유전자의 가장 오래된 토대를 만든, 말하자면 최초의 기후 난민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을 학계에서는 고대 동북아시아인, 줄여서 ANA라고 부르는데요. 농사는 짓지 않았고요. 이 혹독한 땅에서 오로지 사냥과 채집만으로 수천 년을 버텨온 정말 생존의 달인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분들의 강인한 유전자가 이후에 몰아칠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남아서 현대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유전적 바탕, 즉 초석이 되어준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7,700년 전 악마문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인의 유전적 특징이 지금 우리랑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갈색 눈, 산모양 앞니, 심지어 우유 잘 소화 못 시키는 유당 불내증까지요. 와, 이건 뭐 거의 8,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몸에 그대로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서, 아주 단단한 유전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한반도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논업이라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자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정체를 알려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트랜스 유라시아 오족이라는 가설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부터 저 멀리 튀르크어까지 이 광대한 지역의 언어들이 사실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구냐? 바로 약 9,000년 전에 한 곳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농업 기술이 퍼져나가면서 언어도 함께 퍼져나갔다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9,000년 전 중국의 서요하 유역입니다. 여기서 인류가 기장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장이라는 작물이 척박한 땅에서도 꽤 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지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늘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땅을 찾아 사방으로 뻗어나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약 5,500년 전쯤 이들의 일부가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그냥 농사 기술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중요한 유산을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에 아지 먼 조상뻘인 원시 한국어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들이 원래 살고 있던 아무르 수렵 채집민지를 막 정복하거나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평화롭게 섞여 살면서 우리 정체성의 두 번째 층, 즉 형성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 어쩌면 인구 규모 면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룹인데요. 바로 남쪽에서 새로운 물결을 타고 온 벼농사 집단입니다. 앞서 말한 기장농사도 대단했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벼농사예요. 약 3,300년 전 남중국 쪽에서 들어온 이 벼농사 기술은요, 기장농사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훨씬 좁은 땅에서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반도의 인구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융합 과정의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 극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성별 비대칭성이라는 게 발견돼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 쪽으로 이어지는 유전자, 즉 목의 혈통을 보면 북방 수렵체진민의 흔적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쪽, 즉 북의 혈통을 보면 남방 농경민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벼농서라는 신기술을 가진 남성 중심의 남방 그룹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기존에 살고 있던 북방기 여성들과 결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북방에서 온 수렵체진민, 서쪽에서 온 기장농경민, 그리고 남쪽에서 온 벼농경민까지.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거대한 물결이 드디어 한반도라는 무대 위에서 만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우리 현대 한국인의 유전적 원형이 탄생한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온 수렵체지민의 그 강인한 생존력, 서쪽에서 온 기장 농경민이 가져온 우리말의 뿌리와 새로운 기술, 그리고 남쪽에서 밀려온 벼농사 집단의 그 폭발적인 인구 부양력. 이 세 가지가 이 한반도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만나서 말 그대로 역사에 유례없는 융합의 대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 조상을 이룬 세 기둥은 각각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역할을 한 거예요. 아무르 수렵체진민은 우리의 유전적 토대를, 서요하 농경민은 언어의 뿌리를, 그리고 남방계 벼농경민은 인구 성장의 엔진을 제공한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융합이라는 게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단순한 덧셈이 아니었어요. 유전학에 보면 잡종강세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유전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섞였을 때 그 후손이 양쪽 부모 세대보다 질병에도 더 강하고 환경 적응력도 훨씬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말하자면 북방의 그 추위를 견디는 강인함과 남방의 따뜻한 기후가 낳은 풍요로움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자,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새로운 유전자 풀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 역동적인 혼합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안정되고 고요한 한국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딱 굳어지게 된 걸까요? 그 열쇠는 바로 삼국시대에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자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뚜렷한 국경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던 대규모 인구 이동의 문이 사실상 닫히게 됩니다. 바로 이 고착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위대한 융합의 결과물이 드디어 안정화되고 오늘날의 독자적인 한국인 유전자 풀로 완성된 겁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 유전자가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는 다니엘이나 순수함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채로움과 풍부함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단 하나의 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시아 대륙 곳곳에서 온 수많은 색깔의 실들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바로 아름다운 모자이크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는요, 그냥 박물관에 있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몸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현절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DNA는 저 멀리 시베리아의 눈보라 소리와 따뜻한 남쪽 바다의 파도 소리를 동시에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유전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3000년 전 위대한 융합의 순간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